반갑습니다. 6회 초대석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은철 오랜만에 기자 1분 만에 1분 만에 뵙습니다.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하죠. 예, 재미없어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2부 주인공 소개해드리기 앞서가지고 네, 15명 남았습니다. 16만까지. 예. 저희 지금 AI도 중요한데 지금 16만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재성 이번에는 직함이 다릅니다. 전 이재명 후보 직속 AI 강국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흘 지역위원장이자 전 이재명 후보 직속 AI 강국위원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전문가시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니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AI 전문가라고. 네, 적어도 네. 우리 저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불러주실 정도의 네. 전문가는 됐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하정우 전 수석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대타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 그렇죠? 신뢰하시네요. 우리 지금 네. 1순위로 초대한 건데. 네. 맞습니다. 1순위를 초대했습니다. 그게 안 네. 씁니다. 역시 노런 꿈을 갖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주말이었나요? 지지난 주말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 이렇게 예. 발표를 하셨어요. 예.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좀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이제 뭐 경제가 다들 중요한데 우리 SK 하이닉스, 네. 그 삼성전자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정시가 음. 도쿄나 미국에서 한국 정시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네네. 그건 한마디로 AI 때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AI에서도 반도체랑 AI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 출신이죠. 예. 예, 우리 두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은철 기자를 이해시켜야 알겠습니다. 소개하지 말아주세요.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 그러면 네. 인풋, 아웃풋 그리고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면은 네. 인텔의 띵띵띵띵 그래서 386, 486 기억나실 겁니다. 네. 펜티엄급. 이게 뭐냐 하면은 프로세스 처리하는 반도체의 버전이에요. 네네. 이게 버전. 지금 386 세대, 486 세대 그렇죠. 정치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예, 386 그러니까 컴퓨터, 486 우리가 CPU를 말하는데. 그렇죠. CPU 네네. 정확하게 아시죠? CPU를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 네네네. 이러지 않습니까? 중앙 처리. 처리한다 프로세스라는 말이 프로세스. 컴퓨터에서는 모든 걸 처리하는 걸 전부 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처리하는 과정인데 과거에는 왜 그럼 우리가 386, 486으로 옮기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네. 속도였어요. 그때도. 속도. 그렇지 처리 않습니까? 속도. 처리 속도. 네. 그런데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그래픽 같은 거였어요. 네. 그래픽. 그러면 우리 게임 쪽으로 좀 가보면 가장 화려한 그래픽을 동시에 한국 같은 경우는 한때 100만 명씩 게임을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은. 스타크래프트. 스타도 했죠. 네. 리니지도 했죠. 리니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CPU 가지고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뭘 하나 사서 꼽습니다. 이걸 칩이라 그래요. 칩. 추가로. 예,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판에다가 새로운 걸 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픽 카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 그래서 게임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네. 이때 크게 뜬 회사가 지금의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서 우리가 조립용 PC를 만들 때 똘똘한 애들은 항상 그랬어요. 사장님, 그래픽 카드는 정품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 정도 있어요? 정품.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 네. 소위 말하는 모방 제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똘똘한 게이머들은 그래픽 카드만큼은 엔비디아 지포스 정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가 지포스. 많이 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해서 100만 명이 동시에 화려한 그래픽을 이용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했고 엔비디아가 여기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하다가 멈출 때 쓰던 용어가 뭡니까? 렉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버벅. 그러면 카드 용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힘들어 처리를 예, 힘들어한다는 처리 거네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 AI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3대 요소가 우리가 아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그러잖아요. 예. 네. 빅데이터, 큰 데이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네. 처리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게임만 필요로 한 게 아니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AI 시대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또 필요로 하는 정보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다 어디에 와 있겠습니까? 또 영상도 많이 데이터가 담겨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 빠르게 처리를 하는 쪽으로 특화된 반도체입니다. GPU라고 하는 것이. 네. 예, 빠르게 처리하는 반도체가 대표하는 게 GPU인데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완전 갑이었죠. 그래서 아.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우리가 GPU를 얼마만큼 확보하겠다가 중요한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GPU 뭐 엄청나게 확보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뻥치지 마라. 무슨 수로 GPU를 확보하냐. 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돈 주고 뭘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면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자동차 지금 우리가 사겠다 하면 내일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래 걸리잖아요. 음. 그때 당시 GPU가 이랬던 거였어요. 사고 싶어도 바로 딜리버리가 되지 않고 오래 걸렸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최근에 올라갔느냐. 빠르게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거 아마 2차 함수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럼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는데 네. 인공지능의 함수는 이런 것들이 수만 개 있어요. 수만 개. A부터 A1부터 A만까지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구할 때 A 구해야 B를 구하고 C 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데이터를 막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메모리. 그래서 한국이 강한 거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과거에는 GPU라고 하는 것들은 연산을 하는 반도체예요. 연산을 하는 머리 쓰는 반도체고. 거고. 예. 네. 이 연산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순간순간 새로운 정보도 넣으면서 순간순간 기억을 해야 되는 이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아. HBM이라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이 HBM하고 GPU가 같이 가지 않고서는 어느 한 회사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삼성이랑 SK가 이제는 동반자 관계가 된 거예요. 갑을 갈 관계가 수밖에 아닙니다. 없다.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로 갔느냐? 네. 우리는 지금 반도체만 가지고서는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설로 치면은 턴키 계약이라 그러죠. 음. 맡기면 다 해주길 원하는 거지. 설계는 이 회사가 하고 뭐 시공은 이 회사가 하고 이러면 고객들이 싫어하잖아요. 복잡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전략을 짠 겁니다. 음. 그래서 한국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반도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려면 요즘에 굉장히 얘기 나오는 게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한국은 데이터 센터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예. 기본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현대를 비롯한 우리는 조선업, 자동차업 하는 이러한 제조업체가 있는데 네. 이제 인공지능은 이런 제조업계에 연결되는 로봇으로 가야만 큰 돈을 벌기 때문에 한국은 이 전체를 다 해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은 한마디로 턴키 모든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국가다라는 걸로 일종의 세일즈 외교를 한 거예요. GPU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GPU 빼고라는 표현보다는 GPU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네. 반도체부터 네.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이후에 크게 돈을 벌게 되는 이런 로봇과 연계된 AI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을 가져달라 네.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먹혔던 거죠. 기본적으로. 음. 조금 더 얘기를 하면 AI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두 분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가령 핸드폰에서 앱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I가 큰 돈을 벌려면 로봇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로봇으로. 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앱 기반의 AI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쓸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반인도 많이 쓰고 쓰고 있는데 이게 크게 돈이 벌려면은 이게 제조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제조. 예, 제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큰 돈을 쓸 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 자동차가 연결된 게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 나오면 관심을 갖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냥 팔 수준이잖아요. 네. 고정돼서 팔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로봇가 효율적으로 생산 현장에 들어간다. 이러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한국은 제조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AI랑 연결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됐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대한민국을 주목해 달라.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이 예. 뭐 한국도 많이 방문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데 다른 기업들하고 글로벌 테크와의 어떤 그 좀 더 연결고리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거라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사실은 매우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양 국가가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든 중국에 수출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 돈만 벌면 되지. 팔아먹으면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상황까지도 온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매우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부터 그랬지만 항상 고립돼 있어요. 자기네들 중심이지 일본이 이런 IT 정보통신에 있어가지고 어떤 전 세계적으로 뭐 표준을 제시하든지 부품을 제공하지 이런 쪽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의 삼성, 뭐 LG, 그다음에 현대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뭐 핸드폰, 자동차, 전자제품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런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공장에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바이어한테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을 주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저는 약간 특이하게 본 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까지 갔는데 보통 미국 가면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들을 만나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안 만났어요. 이게 거의 최초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래요? 네. 방미를 해서 네. 대통령 안 만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안 만나. 이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상 트럼프 만나면 이란 도와라, 이란 전에 당신들 도와라 얘기 뻔하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있을 거다. 네. 그리고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 이 전쟁에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 다른 이슈들이 다 묻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완전히 선을 긋고 AI 쪽으로 집중을 했던 하나의 외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게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랑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같은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는
기억을 하는 메모리죠. 메모리. 아까 말씀하셨던 메모리고. 그래서 D램, D램도 있고. 예.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시네요. 낸드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예. 요 두 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네. 노트북이 있으니까 이런 네네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원을 끄고 내일 켰을 때도 남아 있는 데이터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메모리입니다. 예. 하드 그런데 전원을 켜고 일을 할 때만 남아 있는 데이터가 있죠. 예. 기본적으로 이것도 메모리예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산을 빨리 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휘발성 메모리. 그렇죠. 요 남아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은 D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메모리 쪽에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엔비디아랑 완전히 짝을 맞추는 HB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가 강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뭐 하이닉스가 앞서갔죠. 근데 삼성도 오랫동안 반도체를 만들어 와 놓으니까 HBM 쪽으로 시프트해서 만들어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령 뭐 챗GPT를 하면 막 불러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불러올 때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불러와서 데이터를 순간적으로는 다 저장을 하고 있어서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장하고 데이터를 가져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 있겠죠. 이것도 메모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용자가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이걸 인풋이라 그러잖아. 네. 요구를 하면 계산을 할 때 데이터를 막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필요해. 정확하게 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죠. 찾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네네. 그게 가지고 불러오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그 HBM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SK랑 또 삼성의 HBM을 놓고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좋고 품질적으로도 좋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은 좀 더 메모리 반도체 라인업이 넓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HBM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핸드폰 가격이 막 올라가고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반도체 공장에서 과거에는 D램 만드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HBM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장 라인은 다른 걸로 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남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입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럼 네. 만들어내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특징은 어마어마하게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서 그런가요? 큰 공정 과정이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삼성이나 SK가 한국에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 자체가 크게 좋은 겁니다. 네. 그전에는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같은 거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 짓고 있죠. 뭐 텍사스에도 짓고 이랬는데 한국에 이렇게 대형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수도권 밖으로 내려왔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네. 우리 기억나시지만 좋은 일자리 했을 때 이른바 수도권 어느 강 밑으로는 못 내려온다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깨트려졌잖아요. 하방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부산에도 이러한 대형 공장들이 온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클러스터로 가야 효율적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호남의 대형 반도체 관련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산에서는 차선 정도는 됩니다. 왜? 우리가 수도권보다 가깝잖아요. 호남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재 경쟁이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이 계속 힘들었던 부분들은 부산대학을 비롯하는 부산의 주요 대학들이 가령 인재 경쟁에서 얼마만한 경쟁이 있었느냐.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는 항상 고민이 됐는데 호남 인재랑 영남 인재, 특히 부산 인재랑 했을 때는 부산 사람들, 부산 우리 인재들도 충분히
이번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좋고 또 하나는 해수부로 와서 해수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정착해 가고 있으니까 다 만들면 결국 부산에 와서 팔아야죠. 우리가 딜리버리 해야죠. 그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만들면 가덕공항이 호남에서 가깝습니까? 인천공항에 가깝습니까? 무조건 여기로 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갖는 강점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통한 수출 그리고 비행기를 통한 수출 이게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남에 많은 제조업이 들어오면은 결과적으로는 부산의 신항하고 가덕공항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오히려 박수를 치면 7일이지 부산 홀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예. 지금 뭐 주제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음. 중간 점검 음. 은철 기자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저 다른 것들이 좀 궁금한 아니, 것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표정이 인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좀 궁금한 다른 것들 나중에 이제 몰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업 끝나고요. 네, 중간 점검 또 하나 구독자 저희 14명 남았습니다. 14명. 지금 16만까지. 그 지금 중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끝날 때까지 못 찍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재성 위원장님께 달린 문제죠. 그렇죠. 재밌게 예. 하느냐 못하느냐. 예. 재밌게 해주신다면서요. 예. 지금 너무 지금 재밌는데? 아니 너무 지금 강의처럼 되고 있어가지고. 되게 저는 집중력 있게 그래요? 듣고 있는데 저는. 은철 기자는 오랜만에 지금 강의를 들어서. 예.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젠슨 황이 진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되게 뭔가 큰 형님처럼 되게 친근한 형님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젠슨 황은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제가 이제 게임 회사에 있을 때 그 네. 한국 게임 회사들 많이 찾으러 왔어요. 영업한다고. 예. 용산 전자상가 찾고 하던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산일보 독자들 위해서 네. 2004년의 젠선왕의 모습 사진 제공했지 않습니까? 22년 전에. 네. 2004년.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진입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예. 이야. 저기 젠선왕의 젊을 때는 확 젊네. 2004년이고요. 그 왼쪽에 계신 분이 당시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원장이에요. 원장. 그래서 엔비디아가 한국게임산업 원장에게 공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는 한국을 빼놓고는 성장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됐던 이런 그렇겠네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아니, 아마 이제 지포스 이거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기억합니다. 지포스. 아니 근데 저 22년 전에 저 젠슨 왕이 지금은 진짜 세계 최고의 어떤 기업가로 거듭났고 그 왼쪽에 계신 원장님 뭐 하세요? 지금 기업의 감사로 기업의 계십니다. 감사로 원로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네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뵌 적은 없고 그러면 저도 뭐 그때는 뭐 네. 젠슨왕 엔비디아가 왔다 했을 때 뭐 굳이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고 그냥 그래픽 카드 파는 기업 그렇죠. 어떤 판매 상일 이 정도로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다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어떤 장치의 디바이스의 네네네.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 부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AI를 가동하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빼놓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네네네. 다행히 HBM을 빼놓고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가 동반적인 관계가 됐는데 이 엔비디아가 갖는 강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은 스펙이 나왔어요. 그렇죠. 스펙이 나왔잖아요. 최소 사양이나 최소 사양. 최소 사양. 그렇죠. 최소 사양이라는 것이 이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사양이 필요한데 그때 꼭 들어갔던 게 GPU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GPU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GPU에서 G가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기 2000년대 2002년 2004년. 네. 저때 한참 고퀄로 나왔던 게임이 뭐 리니지 2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리니지 2. 그래서 풀 3D 게임이 나왔던 시대예요. 맞죠. 풀 3D. 뭐 라가임이나 이런 것들 쭉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저 때는 젠슨왕이 한국 덕분에 크긴 했겠네요. 그런 풀 3D 게임이 한국 말고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돈도 벌었지만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100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즐기는 시대에 이게 고성능을 만들어야 될 때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니즈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은 부분들이고 이걸 잘 응용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부산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엄밀히 말하면 AI 강점은 전부 다 하드웨어입니다. 예, 그러면 부산이 해야 될 일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서 부산에서 창업을 하는 또 학교에 계신 이런 분들이 조금 멀리 보고 또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AI 시대에 또 부산에 이런 엔비디아 같은 좀 히어로 기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픽 카드 하면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포스 말고 하나 양대 산맥 저기 예, 있었죠. 예. 제가 찾아보고 여쭤볼게요. 예. 근데 참 예. 이것도 궁금한 게 예. CPU보다 그럼 GPU가 더 복잡하고 더 약간 고차원적인 어떤 고부가 가치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고부가 그러니까 가치. 예. CPU도 꼭 필요하고 네네네. GPU도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AI를 쓰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 속도일 겁니다. 네네네. 우리 예를 들어서 두 기자님도 내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GPU, HBM이 고부가 가치가 됐던 거예요. 만들기도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더 어려운. 상대적으로 CPU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적은 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죠. 네네네. CPU라는 거는 역사가 오래돼 왔던 네네네네.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때 우리 CPU 하면 다 인텔이었잖아요. 인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엔비디아를 살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예, 것 다 안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또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를 많이 또 와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나 SK 주가가 휘청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야, 이 또 반도체 쪽에 중국이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네. 또 걱정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혁신은 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막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로 가니까 반대로 부산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뭐 과거처럼 막 이렇게 막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도 무조건 혁신해야 되고 그래서 호남에 공장을 지었다 그러면 호남에는 이제 반도체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은 많지만 호남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울경에 많잖아요. 또 이런 기회들을 또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 아, 근데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예. 뭐 이제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제 호남의 반도체 폐업이 예. 총 8기인가요? 들어서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폐업이 들어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력 그리고 용수 그리고 인재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산 PK 지역이 최고 아닌가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든다면은 실질적으로 뭐 PK 쪽하고 그 뭐 지난 얘기인데 네네네. 예. 좀 저로서도 뭐 부산 PK에 왔더라면 좀 더 좋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지만 땅값 좀 저렴한 거 빼면은 사실은 모든 조건은 공항도 더 가깝고 뭐 호남에서야 뭐 인천보다야 가덕도 신공항이 가깝다고 하는데 가덕도 신공항 옆에 지으면 최고잖아요. 폐업을 돼.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부산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절대 저절로 기회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가령 그러면 대한민국의 AI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준비를 얼마큼 하고 있었느냐. 네.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고 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이제 정치에 와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가장 기업인과 소통이 잘 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앞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여론도 만들고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부산은 이제 해양수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AI를 입히고
그다음에 피지컬 AI 쪽은 부산이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조 공장이 부울경에 많기 때문에 네. 부산은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죠. 예. 피지컬 AI 는 지난번에 제가 배워서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좀 압니까? 예, 피지컬 AI가 AI를 이 물리적인 기계들에 접목시키는 그걸 피지컬 AI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 뭘 팔면 가장 돈이 될까에서는 네. 기업용이 팔려야 기업과 개인이 다 살 수 있는 분야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B2B, B2C 다 돼야 예. 그래서 좀 용하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로봇. 예. 로봇과 AI가 접목이 되면은 가정에서도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청소하는 거, 그죠? 기본적으로. 예. 로봇 청소기. 예. 네.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 뭐 잠을 깨워주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그다음에 펫 같은 경우도 로봇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근데 공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 공장대로 로봇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고부가 가치로 가는 것들이고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돼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 바로 바뀌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생각 이건 명약 관한 거예요. 자율주행차로 그냥 자율주행차로 바로 넘어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험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로봇이 대행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봇과 AI 결합인데 이게 부산이 왜 중요하냐? 제가 또 이게 정치인이고 또 우리 다대 장님 심평 이쪽이잖아요. 무지개 공단. 저는 이렇게 봐요. 부산은 AI 시대의 관광과 산업을 접목해야 돼요. 관광. 그러면 로봇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로봇을 본다. 예. 제 다대 1공약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들을 보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게 가장 최적지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백스코라고 하는 것들은 전 시장에 그때그때마다 콘텐츠가 바뀌는 거라면 네. 저는 AI 로봇 캠퍼스 같은 게 필요하다. 부산이 제초를 해 나가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세부 그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직무 교육 시장도 있어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야 다들 운전을 하니까 그냥 키만 주면 가면 되는 건데 로봇이 나왔어요. 그 로봇을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은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을 하는 그런 시장도 열리겠죠.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피드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개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은 이 AI의 3대 강국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옛날에 소니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도쿄 가면 소니 센터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에 왔을 때 가령 AI 로봇 캠퍼스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산업, 그러니까 일반인도 찾아오지만 비즈니스맨도 찾아오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게 천에 뭐 다대포 해수욕장이랑도 연결이 되고 가덕 신공항도 가깝고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을 거고 또 공장도 가깝잖아요. 창원이나 이런 쪽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찾아내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AI가 고도화돼 가지고 이제 각 제조업에 접목이 된다 했을 때 간단하게 그 완성된 그림을 그려보면 그 제조업의 모든 전 단계의 공정이 로봇으로 자동화가 되어서 사람의 손길 없이 로봇이 자동으로 다다다다닥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지금도 로봇이 있잖아요. 공장에. 있기는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
특정 기능을 하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는 이런 기능을 하고 여기서는 이런 기능. 특정 동작만 할 수 특정 있죠. 동작만. 네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거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음. 사람이 하는 거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음. 넘버2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 가면 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상황마다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적의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인터넷 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개인과 산업에 있어서 불가능하죠. 예, 진짜. 로봇을 빼고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로 다 올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잘 준비를 해서 부산은 특히 이거를 관광하고도 좀 접목시키고 산업하고도 좀 접목을 시키고 네. 어차피 해양은 우리가 이미 또 그 앞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한다 그러면 부산이 꽤 괜찮게 또 AI 시대를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 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로봇으로 이제 전 공정이 자동화가 되면 그 단계까지 가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으나 그 이외에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생산 단가가 많이 저렴해지고 그래서 제품의 어떤 그 경쟁력이 높아지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의 공통점은 세계적인 점유율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 AI를 먼저 그 퍼스트 무브 전략이라 하죠. 먼저 해서 혁신을 이뤄내고 이 제품이 세계적으로 팔리면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혁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2차 중간 점검 인상 좀 푸시고요. 7명 남았습니다. 7명 저희 남았습니다. 15만 9,993명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좀 더 분발해 그럼 주시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네네네. 좀 하면은 요새 왜 SK 하이닉스가 많이 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SK 하이닉스에 그 SK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하이닉스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SK 그룹에서 인수를 할 때 네. 돈을 대는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회사가 돈을 댔을 것 같습니까? SK 하이닉스를 SK 그룹이 인수할 때 당시 SK 중에 제일 돈 많은 회사가 어디였겠어요? 텔레콤. 그렇죠. 네네. 역시 우리 이 기자님. 예.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 돈을 대서 하이닉스 SK 그룹으로 왔어요. 현대 하이닉스였죠 원래. 예. 네. 아. 현대그룹 그러니까 계열사였지. 이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원 인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SK텔레콤 임원이야. 그럼 이상무님 하이닉스 가실래요? 그러면 상무님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자청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섭섭합니다. 회사가. 뭐 무슨 하이닉스로 보내려고 그럽니까? 전 무슨 이런- SK텔레콤 있어야죠. 무슨 이런 악담을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순위 희망자들이 하이닉스로 많이 갔어요. 임원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SK텔레콤에서 기본적으로 부장으로 일할래요. 하이닉스에서 부장으로 일할래요. 주요 예, 회사 있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SK 하이닉스 부장으로 가서 임원된 분이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저는 이제 기업에서 와서 이런 얘기 참 이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순간의 선택이 진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운칠기삼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SK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내가 그때 갔어야 썼어야 되는데 됐는데. 그때 지금 SK텔레콤과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수출이에요, 수출. 텔레콤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못 하고 또 인허가 비즈니스잖아요. 네. 요금도 국가가 정해야 되고. 맞네요. 예, 예. 국내용 산업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부산의 발전에서는 답은 명확하다. 관광이라는 게 갖는 장점은 이게 수출이 되는 겁니다. 오니까. 이 수출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 혹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알아서 찾아와 주고 있는데 돈을 쓰게 하는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가려면요. 먹는 거 자는 거 말고 쓰는 게 얼마나 뒷받침이 되느냐예요. 뉴욕 예를 들어 보세요. 뉴욕 간 김에
공연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간 김에 그죠? 봐야지 하죠. 런던 갔으니까 공연 한번 봐야지. 그게 맞아. 기본적으로 $100, $200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비 터질 뻔했습니다. 예. 브로드웨이에서. 아, 또 네. 유학 다녀오셨죠? 한 1년 유학은 아니고요. 해외 연수.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 부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부산에 와서 뭐 맛집 탐방하고 좋아요. 숙소 좋아요. 근데 그거 빼고 과연 우리 할 수 아니냐. 예. 그래서 이 부산역 이 주변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역 내릴 때마다 그 돈 쓸 데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먹는 거 말고 이재모 피자 있죠. 예. 그것도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네네네. 식사를 대용하는 거 네, 말고요. 줄 섭니다 지금. 예, 예. 왜냐하면 이 식사 비즈니스가 갖는 한계는 네. 우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 끼를 못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가 기본적으로 콘텐츠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네. AI랑 연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로봇을 최신 로봇을 가장 먼저 보고 체험하고 계약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부산이 돼야 된다. 뭐 이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가장 큰 동인이고 서부산이 이렇게 가면은 판이 바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보다도 AI 로봇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부산 내 균형 발전도 있지만 야 부산에 가서 너 그 로봇 봤어?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시대를 부산이 앞당겨야 되겠죠. 예. 다른 지금까지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른 결인데 네, 아까 네. 약간 여담으로 하셨던 네. SK 하이닉스 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음. 지금 어찌됐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 성과금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급이 됐던 것도 주가가 오른 것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주가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회사의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시니까 기업가 측면에서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거하고 성과급은 좀 다른 부분들이 예. 주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미래. 그리고 성과급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업이. 그렇죠. 네. 그래 쉽게 말하면 연단이니까 작년 성과를 가지고 올해 성과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예. 주가는 2년, 3년 이 주가가 이 성장으로 계속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야 이제까지는 다 의대 가자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돈 많이 그렇죠. 버니까. 그런데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이제 뭐 딱 두 개 회사가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식의 가능성을 보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안에서 그전에는 가령이군요. 삼성전자 갈래, SK 하이닉스 갈래 그러면 답이 뻔한 거였어요.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가는 게 역동적인 사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가령 내가 SK텔레콤의 임원이길 바랬는데 사실은 내가 2순위로 하이닉스 왔어.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 가려고 했는데 내가 2순위로 하이닉스 왔어. 근데 인생 역전됐잖아요. 이게 저는 역동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발전에도 도움이 그렇죠. 되는 거고. 아니 이게 예, 비슷한 맥락에서 예. 저희는 이제 부산일보 내에 보면은 편집국 기자 할래, TV 방송국에서 일할래 하면은 전부 다 편집국 기자 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사담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순위로 밀려가지고 여기로 왔죠. 저희는 언제쯤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네. 방송국장님하고 그런 네.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이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추세로. 네. 이 추세로 갈 홀도 수밖에 미래를 없다. 보고 왜냐? 미래를 보고. 제가 그 강연 많이 다니잖아요. 니 너무 많이 웃는 거야 이거. 아, 너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 아니 나는 방송인데. 맥락이 비싸잖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적어도 방송이냐 네. 신문이냐 기본적으로 네. 만약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시청자들이 다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 내에서 어떻게 부산일보 방송국이 혁신을 해 나가고 차별화를 할 거냐. 네네네.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죠. 예. 하이닉스는 15년 걸렸습니다. 15년. 예. 이게 짧은 8개월 게 걸려요.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짧은 기간에 잘 가고 있고요. 네네. 예, 저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지면에 날래 방송국에 나올래 그러면 방송국에 손드는 그렇습니까?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예. 사실 우리 자랑이긴 한데 부산에서 방송국이랑 뭐 다 붙어서 네. 뭐 그래도 영상조회수 출연해서 영상조회수는 우리가 제일 나쁘지 않을까 싶지는 한데 그렇죠. 예. 예. 괜찮죠. 예, 예, 괜찮은 우리가 편이죠. 나쁘지 네, 않죠. 네, 부산에서는 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2차 중간 점검이었습니까? 이제 그만해요. 3차 이제 중간 점검. 7명 남았습니다. 예. 아, 럭키 세븐. 예. 아, 이거 진짜 그리고 또 조금 재밌는 네네. 얘기를 좀 더 재밌는 하면 얘기 추가 7명 칩시다. 예. 네. 컴퓨터하고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네. 사람은 딱 태어나서 1년쯤 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우리가 돌 좀 된 애에게 엄마 아빠 한글을 보여주면은 읽겠습니까? 못 읽죠. 못 읽죠. 네. 이게 지금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음. 컴퓨터라는 거는 사실은 이러한 기호, 코드죠. 네. 글자를 기반으로 가는 게 0과 1 조합으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는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알아보내라는 게 이게 2012년이에요. 구글에서 구글 팀인데 뭐냐면 사람은 이거 고양이 아니냐는 어린애들이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글을 깨치기 전에 한 3살, 4살 된 애에게 고양이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읽잖아요. 네. 근데 그림은 쉽게 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도대체 이 뇌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길래 12달 정도가 되면 뭔가를 인식을 하냐 이거죠. 읽지는 못하더라도. 아. 예. 그래서 AI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AI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래서 인식 AI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인식 AI가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이 되어 온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영상을 이해를 하려면 영상도 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연결된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프레임들이 연결되는 근데 거니까. AI나 컴퓨터의 강점은 이걸 빠르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속도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를 보면서 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이미지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에 도입이 됐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바로 어디서 출발했다? 인간의 뇌를 연구를 해서 나온 부분들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연구를 해서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컴퓨터랑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가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는 닫아버리면 작동을 멈추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은 지금도 계속 자가 학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다가 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학습을 하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인공지능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이기 때문에 역시 그래도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고 또 부산 말씀을 하나 좀 드린다 그러면 네. 부산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막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건강해진다 그러면 이것만큼 수요가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당연히 도전해야 되는데 부산이 그래서 의료 관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의료 그러니까 관광.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라는 건 부산한테 굉장한 행운입니다. 예. 부산 우리 대한민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네. 사실 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는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필수한 부품이다. 하지만 알고리즘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알고리즘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를 예측하느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약간 예. 법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정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건강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게 어려우니까 부산에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차원에서 관리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옮겨오는 거는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여러 학습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옮겨온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른 데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처럼 어렵지만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인간의 건강,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 선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강론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겁니다. 예외적으로 허락해 달라는 게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막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또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거주를 옮겨야 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로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갖는 강점이 중요한 게 어쨌든 1순위 회사가 아니었다. 반도체 부분에서. 그다음에 같은 그룹 내에서도 1순위 회사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HBM이라는 부분에서는 단연 톱이 된 회사가 됐거든요. 네. 부산이라는 데가 사실은 1순위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대학을 놓다든지 도시를 보다든지. 네. 하지만 우리 부산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자 건강과 AI가 연결되는 이런 그게 관광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울보다 유리한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옮겨오냐 이거는 부산이 유리하다, 영남이 유리하다 이거는 토론이 아주 극심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하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순간 부산이 경쟁력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뭐 관광할래, 부산에서 관광할래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산을 선호하는 분들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그리고 건강, 예, 그리고 인공지능과 해양 이런 부분들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산은 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 건강 분야를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일 저거지 않습니까? 노령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65세 네네. 이상의 비중이 높은 네. 도시가 됐죠. 이렇게 예.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노인과 바다가 오히려 되게 세용지마처럼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받아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일반적인 분야에서 이제 강점을 갖기는 어렵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반도체에서도 HBM이라고 하는 이 분야, 이 네네. 부분이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또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65세 이상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강점으로 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은 데이터도 훨씬 많으실 예,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뭐 새로운 청년이라든지 학자분들 또 네. 의사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도전하고 우리 또 전재수 시정이 이걸 좀 더 서포트하고 또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부산의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이걸 돕는다 그러면 부산의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4차 중간 선거 4명 남았습니다. 4명. 4명. 자, 저기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네. 지금 4명이 996입니다. 예, 예. 996. 예, 예. 아, 이제 오늘 진짜 깔끔하게 하고 끝내려고 하는 아이고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저희 그 밖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나요? 전혀 없대요. 없습니까? 예. 아, 나가지 말까요? 아니 케이크가 없어가지고 이게 자축을 할 수가 없네.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릴 거예요. 케이크가 준비될 때까지 안 나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궁금한 것도 없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실래나? 네, AI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멍청한 질문일 거라는 건 아는데 반도체라는 게 되게 조그맣잖아요. 예, 진짜 예, 그 예, 정밀 예. 작업인데 왜 공장을 큰 게 필요한지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겠죠. 어려운 기술이기 네. 때문에 기계들이 이게 정밀한 기계들이 필요한 거 알겠는데 그래서 반도체 공장 한번 견학을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아마 공정이 굉장히 이 다양한 공정이 여러 개가 이제 집적되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 부분들은 전통적인 산업이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제 네.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도체이 우리가
그 전에는 양분이었잖아요, 그죠? 전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경우에는 이게 산업적 어느 경우에는 이 기능, 어느 경우에는 저 기능 이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이 반도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만의 TSMC라고 해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네네. 그 보세요.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지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예. 예. 거의 다 TSMC에서 만든. TSMC의 뜻이 네.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T가 뭡니까? 대만이에요. 타이완. 예. 타이완. 그다음에 S가 뭐겠습니까? S. 반도체, 음. 세미컨덕터. 그죠? M이 뭐겠습니까? 만들어내다, manufacture. manufacturer. C가 회사 컴퍼니예요. 컴퍼니. 그러니까 TSMC라는 거는 대만 반도체 생산 회사 이렇게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분도 좀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고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데까지 했는데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같은 땅 하면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만들으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국은 여러 가지 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장을 많이 짓는 주가 혹시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실리콘밸리. 아닙니다. 아니 텍사스랑 텍사스 주로 네, 가는 맞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운 데잖아요. 네.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하고 만들어내는 쪽이 근처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텍사스라는 쪽으로 간 이유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 물값, 전기값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엔비디아가 갖는 이제 장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 명 왜 또 왜 이렇게 전기가 많이 등장하느냐 이것도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뭐 모르는 미지수라 그러죠.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한 100만 건 정도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예. 100만 건. 그러면 제일 빠르게 하려면 100만 명한테 하나씩 한 번에. 과제를 주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처리 과정이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 아. 학교 다닐 때 직렬이냐 병렬. 병렬이냐가 기억날 배우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세 명이 지금 각자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 세 명한테 필요한 거는 핸드폰 배터리겠죠. 예. 여기서 따로따로 하는데 만약에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 핵심은 병렬을 통해서 계산 속도를 높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으로는 그 CPU라고 하는 우리 프로세서라는 그렇잖아요. 요거 하면 요거 하고 요렇게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텔의 CPU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렬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가 처리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병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 명이 하는데 제가 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대진 기자님 헤매고 있으면 내가 막 화내겠죠. 이 기자님 빨리 보내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GPU가 계산 속도를 빨리 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손주들 혹은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 왜 내가 뭐 과학대 뭐 직렬이니 병렬이니 이런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경제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행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수학적으로 갖는 것들은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어요. 방향과 크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지의 공간에 누군가를 떨어뜨려 놨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답을 찾는 답이라고 하는 게 특정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뭐만 알려주면 되겠어요? 야, 오른쪽, 좀 더 왼쪽 방향만 계속 수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1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100m를 전진했어요. 그러면 내가 답해 주는 게 야, 다음 100m 전진할 때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계속 수학적으로 알려주는 부분들이 행렬 계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만 좀 이해를 하면 좋다. 그래서 최근에 철학자들이 많이 이제 인공지능 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이현철 기자님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철학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논리적 생각,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모든 연산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뇌 구조인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인간의 사고 구조를 가장 멋지게 표현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공지능 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철학적 사고가 특히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사고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이제는 이제 이과 문과는 거의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적어도 이 모든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AI 시대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우리 전공이 무엇이었죠, 우리 이 기자님? 국어 국문학. 국문학. 예. 그럼 우리가 국문학에서도 우리 문학도 있지만 국어학 같은 데서는 논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문학과 출신들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AI가 훨씬 잘하지 않나요? 그렇죠. AI가 훨씬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공을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할 수밖에 네네네.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AI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국문학과 출신들이 훨씬 유리한 게요. 몇 개 에피소드만 더 추가하면은 이 인공지능은 훨씬 더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작과 각색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원작이 있어야만이 각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인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인공지능을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냥 논리적으로 쭉쭉 얘기를 하면 짜주는 그런 시대도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우리 뭐 코딩을 못 한다라고 해서 일을 못 하는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코딩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문과 쪽에서도 내가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네. 기획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코딩의 시대는 저물고 있어요. 아. 실제 코드를 짜는 이 코드는 저물고 있고 벌써 저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대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과 출신들이 인공지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지금 뭐 기업들 중에서 효성이나 이런 데는 문과만 대상으로 특별 채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요. 예. 특히 좀 논리적인 그런 사고 또 도대체 사람은 어떤 사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느냐는 인문학적인 이러한 니즈들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예. 그러려면 또 책을 많이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저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책은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는 책 이런 것들도 국문학과 출신들이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이제 생각들을 조금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예. 특히 뭐 뻔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에 가장 크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공감해 주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이 구조는 똑같아요. 컴퓨터에. 다만 이 프로세스에서 저장과 속도 학습 기능이 추가된 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인데 가령 뭐 챗GPT를 써가지고 그 답변 봤을 때 우리가 기분 좋은 거는 어떤 겁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용자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또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에 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갈 거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심리학도 되게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AI 커뮤니케이션 학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에 인공지능이 다 도입이 되는 이런 네네. 부분들이죠. 그래서 심리학 그 자체가 갖는 그 본연의 강점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공지능은 이제는 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활용의 시대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계신 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모델들 서비스를
뭐 이것저것 여러 개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여러 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써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계속해서 좀 써보는 이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공학적인 얘기인데 산업적으로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드는 생각이 네. 원래 GPU라는 거는 게임 산업이랑 밀접했잖아요, 사실. 그래픽을 처리하는 장치였죠. 그런데 맞죠. 그 화려한 그래픽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게임이었죠. 온라인 게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 이 GPU의 수요가 예. AI 산업 쪽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구매력도 기업이나 그러니까 AI를 다루는 기업이 훨씬 더 높을 거고 그러면은 이 GPU가 생산되면은 이제 AI 산업 쪽으로 쏠릴 텐데 그러면 역으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범용성이라 그러죠. GPU는 범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는데 GPU는 AI 쪽에서도 사용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게임 쪽에서도 당연히 GPU를 쓸 수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AI 쪽에서 당연히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예.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의 이용이 주였던 거 아닌가요? 게임 업체에서 가져다 쓰는 게 더 맞나요? 게임 개발 업체에서 GPU를 쓰는 거랑 일반 우리 이용자들 게임 이용자들이 쓰는 GPU랑 이 비율을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말하면 서비스 제공업이죠. 프로바이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게임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쪽에서 는 직접적으로 GPU라는 게 뭐 개발 과정에 테스트 과정에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는 뭐 컴퓨터라든지 예를 든다면 이런 쪽으로 이제 그래픽 카드 용도가 많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GPU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은 특히 영상 쪽에서도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이제 통칭해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뭐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미있는 걸 얼마나 잘 만들어내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컨텐츠의 문제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지금 계속 솟구치니까 사실 게임은 고사양 게임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소비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게임 쪽은 항상 저사양에서도 돌아가는 게임을 또 만들어내는 게 또 혁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은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반도체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사양으로 만약에 다음 버전을 내면 사용자들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사양을 내려서 개발해 이렇게 이 니즈가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그냥 혁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 엔비디아나 HBM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비싼 거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저비용 상대적으로 싼데 효능감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주가가 에 대해서 내가 계속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또 판단하는데 하나의 축이 되는 그런 거겠죠. 예. 좀 전에 게임 얘기했는데 예. 저희 지금 예를 들면은 챗GPT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가지고 결과값을 받아내고 할 때 제 컴퓨터에 있는 GPU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요. 챗GPT 회사 자체로 돌아가는 그 데이터 센터 거기에서 막 이렇게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서버를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게임도 앞으로는 제 컴퓨터 GPU를 사용하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 회사의 그거를 사용을 하면서 그냥 제 컴퓨터는 사양이 그렇게 뭐 기본 사양 정도만 되면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게임이 가능하지 않나요?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임이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지금까지는 게임 한다 그러면 뭔가 내려받았잖아요. 많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네네.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좋을지 그런 네네.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혁신을 야기시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98입니다. 2명 남았습니다. 음. 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오늘도 제가 이제 정치인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 정치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 여야가 뭐 쟁점을 가지고 싸울 일도 있겠지만 네네. 특히 뭐 부산 경제 살리자 이거는 뭐 여야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특히 어떤 산업 발전, 부산의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채널이지만 저도 오늘 경제 얘기를 해서 좋았고요. 조금 더 또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시민들. 우리 어릴 때 다 우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아폴로 우주 탐사가 있었는데 음. 지금 가장 최근에 대박을 친 게 뭐죠? 우주 비즈니스예요. 스페이스X. 주가는 많이 미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제 우주랑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게 선점을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가는 뭐 오르고 빠지고 하는 게 주가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공한 회사들의 주가는 과거보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비교가 안 되죠.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쭉 가는 것들인데 이제는 우주를 소재로 하는 기업이 미국에서는 상장도 됐고 어마어마한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의 발전 같은 것들을 그릴 때도 정말로 오픈마인드가 돼야 된다. 정말 오픈마인드가 되어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고 또 부산은 어쨌든 뭐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네. 광역 도시 중에서는 부산이 매우 좀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도 또 바다도 있고, 예. 뭐 우리가 다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많이 쓰면 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가동 많이 하면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열을 어떻게 하면 좀 이래 식힐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물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 실제 지금 기술적으로 막 도전이 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해저 데이터 센터 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왜냐하면 워낙 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는 네. 어떠한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비용이 엄두가 안 났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는 돈을 뭐 미국,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지금 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때는 물 속에서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물로 옮겨버리면 이게 음악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현상을 알았다 그러면 다 뭐 삼성전자, SK 주식 샀으면 다 그죠? 샀었죠. 이미 진작에 샀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네. 처음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기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에 요새 기후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 기회가 꼭 오니까 예, 특히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도전 이런 부분들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가 됐든 바다가 됐든 되게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그 전에 일단 저 먼저 한마디를 해요. 네. 그 원래는 아니요, 이제 그 전에 이재성 아니 이거는 나중에 축하해야 되는 거고 이재성 의원님 위원장님 네네. 모셔놓고 사실 네. 학사 얘기를 지금 한참 뜨거워가지고 조경태 의원 징계부터 해가지고 정치 얘기를 해야 지금 아 이거 재밌는 거 있는데 다음 안 불러주죠. 한번 예, 불러야지. 예, 아, 예. 일단 그렇고 말씀해 네. 주시죠. 이은철 기자가 얘기하세요. 그냥 하십시오 빨리. 네. 예. 아 지금 말씀 끝나는 쯤 해가지고 16만 명을 달성을 했고 오. 16만
일명이 됐습니다. 와. 네. 드디어. 야. 선거 때 돌파하기로 했던 목표를 이제 하는데 예. 이거는 저희 뉴스케라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재성 위원장 덕분이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성 TV도 구독해 주시고요. 이재성 TV 몇만이죠? 92,000 예. 아직 예. 실버 버튼 못 받으셨네요. 지금 이제 우리 놀리듯이 얘기를 합니까? 부산일보 딱 반. 실버 버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네. 총선 위해서 좀 아껴 놓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긴 시간 감사하고 예. 저는 약간 좀 그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딱 들었던 게 멘트 중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항상 인자였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비교를 하면 왜요? 난쪽이에요. 아니 방송국 얘기할 거죠?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비교를 오케이, 하면은 오케이. 지금 서울이 삼성전자고 부산이 SK하이닉스라 치고 언젠가는 부산이 서울을 제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죠. 15년, 예. 15년. 예. 네. 방송국 얘기 아니야. 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약간 꺾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주말에 푹 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 텐데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제가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에게 하러 조만간 뭐 판을 짜겠습니다. 예. 네.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재성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